그 학교에서 언제부터 진화론 배웠어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배웠습니다만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들 아마 지층과 하석 배웠을 거예요. 맞죠? 지층과 하석을 배우면서 진화론에 입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은 오래된 거예요? 최근 거예요? 오래되었고 위에 있는 지층들은 최근 거.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 있는 화석들은 최근 생물이에요? 아주 오래된 생물이에요? 아주 오래된 생물이고 최근 지층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진화된 생물이다. 이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이 다시 초등학교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은 지층과 하석을 초등학교 3학년 때 1년 땡겨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아마 진화론을 배웠고 중고등학교 때 아마 본격적으로 배웠을 겁니다. 자, 진화론은 뭐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죠? 생물의 기원이죠? 더 정확하게 하면 나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과학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주제 왜 중요할까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알면 뭘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십니까? 사실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정말 내가 믿는 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해서 거짓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죠? 맞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진화론을 배우는 게 뭡니까? 물질에서 어떠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되었어요. 자, 이걸 어느 진화에서 가르치죠?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생명체로 진화됐어. 이 진화를 무슨 진화라 그래요? 다행이다. 진화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이걸 화학 진화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등한 생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더 고등한 생물로, 더 복잡하고 더 기능적인 생물로 진화됐어요. 자, 이걸 무슨 진화라 하죠? 생물 진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숭이와 사람의 공통 조상으로부터 오래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으로 진화해 왔다. 이 무슨 진화예요? 인류 진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루지 못하는 게 우주 진화입니다. 빅뱅 이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죠. 자,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최초의 인간은 뭘로부터 온 거예요? 물질로부터 온 거예요. 물질. 그래서 진화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물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물질로 돌아가고 끝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물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명의 기운인 영혼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이 영혼의 주인이신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에서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맞다면 인간은 뭐에 불과한 겁니까? 물질에 불과하고 또요. 인간이 뭐로부터 왔어요? 동물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에 불과하다? 가장 진화되어진 고등한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가 물질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대요?
저절로 우연하게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절로 우연히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누가 필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에게 뭐도 필요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진화된 뭐의 한 종류일 뿐이다. 포유동물의 한 종류일 뿐이다. 그래서 런던 동물원에서 몇 년 전에 어떤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했냐면 포유동물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다가 포유동물들을 뒀어요. 원숭이, 침팬지, 우리 옆에 뭘 뒀을까요? 사람 우리를 두고 그 안에 자원봉사자 청년들을 그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네. 진화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뭐냐? 인간도 뭐에 불과하다? 고등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연히 저절로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나 인간이 존재하는 삶의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를 닮은 존재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가치나 목적을 얘기하죠. 맞습니까? 진화론은요. 우연히 저절로 존재했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인간의 가치, 인간이 어떤 동물보다 더 나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진화론과 성경을 동시에 믿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과 기름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얘기가 아니고 진화론자인 이 프로바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주창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찰스 다윈의 견해이다. 찰스 다윈의 견해가 맞다면 하나님도 없고 목적도 없으며 목표를 지향하는 어떤 종류들의 힘들도 없다. 죽음 이후에 생명이란 없다.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이 없고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으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예요? 진화는 어느 책에서 가르쳐요? 자, 과학책에서 가르치니까 일반인들이 어떤 오해를 합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인가 보다 오해합니다. 자, 그런데 창조는 어느 책에서 가르칩니까? 성경책에서 가르치니까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요? 과학적인 증거는 창조와 진화론 중에 뭘 더 지지할 거라 생각해요? 진화론을 더 지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막연히.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때 선생님이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과였기 때문에 과학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웠어요. 그 당시에는 생물 1, 2 두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때 교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뭐를 배우냐면 진화론을 배우게 됐습니다. 진화론이 맞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을 교과서에서 하나씩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이런 도전을 했습니다. 진화가 일어났다는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저를 향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믿느냐 딱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얼떨결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이 질문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잠시 스쳐가는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에게 답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진화론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생물과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저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에 권위 있는 과학자와 과학적인 증거들은 다 뭘 지지한다는 거예요?
진화론 지지하는데 어떻게 일개 학생이 진화론을 반대할 수 있느냐? 너는 어리석은 학생이다. 저한테 이렇게 충격적인 도전을 하셨고, 실제 제가 여러분들의 갈등을 제가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를 배우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갈등했어요, 실제.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가서 이런 과학 분야를 선생님이 배우게 됐고, 또 과학자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과학자 100명이 성명서를 냈어요. 자, 성명서 제목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로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들 우리말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선택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반대. 이분들이 여기에 깨알같이 써놓은 게 뭐냐면 전부 사람 이름이에요. 과학자 이름. 맨 앞에 쓴 사람이 헨리 셰퍼라고 하는 화학자입니다. 이분은 노벨상 후보에 3번이나 올랐던 굉장히 세계적인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이런 분이 100명이 자기 이름을 걸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하고 2001년에 성명서를 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명서가 지금 홈페이지에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도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18년 현재 이 성명서에 서명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이상의 과학자입니다. 자, 아무나 기록할 수 없어요. 첫째, 자기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가 어느 대학에서 어느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어느 대학의 교수인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소속된 과학단체, 학회를 밝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명에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첫째, 진화론을 과학적으로 반대하는 이 서명자들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박사학위가 있어야 돼요. 문과 쪽도 안 돼. 자연과학 분야, 물리, 화학, 생물 이런 데 있죠?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서명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의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데서 다 할 수 없어. 의학 박사학위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만 가능해요? 현재 의과대학의 교수로 활동 중인 사람에 한해서만 서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아주 제한적인데도 불구하고 과학자 지금 몇 명이 서명하고 있다고요? 1000명 이상이 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중학교 3학년 생물책, 과학책 저거 그대로 스캔한 거예요. 생물의 개통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예요? 아까 화학 진화가 뭘 얘기했죠? 물질에서 우연한 기에 최초 생명체로 진화됐다 했죠. 자, 그러면 최초 생명체로부터 모든 식물, 모든 동물로 진화됐다고 가르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과 식물의 뭐가 됩니까? 공통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체인 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모든 식물과 모든 동물로 진화됐고, 최종적으로 뭐로 진화됐다는 거예요? 뭐로? 나로 진화되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뭡니까?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뭐를 제시할까요? 증거를 과학적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증거가 이겁니다.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학책 그대로 스캔한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가 나옵니다. 전부 다 척추뼈를 갖고 있어요.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 할까요? 과학이 별거 아니라 했잖아요. 자, 척추를 갖고 있는 동물을 뭘 한다고요?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진화론자인 헤테린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자,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면 수정이 일어나죠? 자, 그때부터 뭐가 만들어져요? 세포가 막 분열되잖아. 맞아요? 자,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배아라고 부르기도 하고, 배자라고도 부르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척추를 갖고 있었던 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을 해켈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다음에 이걸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결론을 얘기해 보세요. 자, 척추 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닮았습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아, 또 이것도 현미경 또 들이대고 이러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닮았어요? 완전히 달라요? 닮아도 너무 닮았잖아. 그래서 이분이 이것을 관찰했습니다. 척추동물들은 발생 초기의 과정이 매우 뭐하다.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어요? 여러 종류가 공통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자, 이 사람의 결론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자, 우리가 볼 때 이 두 사람이 너무 닮았다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자, 두 사람 보니까 너무 닮았어, 생김새가. 자,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 아, 한 보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가 보다. 그렇게 내리면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해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척추동물들의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는데 이 증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볼 때도 최초의 배아의 모습이 너무 닮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의 결론 자체가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요 목에 주름 같은 거 보입니까? 아, 나는 아무리 봐도 주름 같은데 C자로 이렇게 구부려 놨으니까 주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진화론자 해켈이 뭐라고 했냐면 아가미궁이라고 불렀어. 자, 뭐라 불렀다고요? 자, 뭐라 불렀다고요? 입을 좀 벌려봐요. 뭐라 불렸다고요? 자, 아가미는 어떤 생물에게 있는 거예요? 어류, 물고기. 이때는 물고기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배아가 성장하니까 이건 뭐처럼 보여요? 꼬리. 아, 원숭이처럼 꼬리가 보인다. 이건 뭐처럼 보여요? 사람의 형태를 갖췄을 때부터를 태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거를 진화 재현설이라고 했습니다. 자, 뭔 얘기예요? 최초에 인간이 뭐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물고기. 그 다음에 꼬리를 가진 원숭이. 그 다음에 뭐로? 사람의 형태를 갖고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화해온 모든 과정을 뭐해서? 밟은 다음에 사람의 형태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고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때는요? 원숭이에 불과하다. 이제 임신 7개월부터 이때부터를 뭐라 할 수 있다?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정에서의 증거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켈이라고 하는 진화론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아를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어류나 해파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라 단순히 뭐일 뿐이다. 한 세포 덩어리일 뿐이다. 자, 보세요. 진화론 어느 책에서 가르쳐요? 과학책에서 가르치고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진화론은 과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1997년에 이 배아를 연구하는 분들을 발생학자라고 해요. 발생학자. 이 발생학자 중에 리차드슨이라고 하는 발생학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배아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아를 직접 살아있는 배아를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관찰해도 진화론자 해켈이 제시한 그림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자, 위에는 해켈이 진화론자가 제시한 그림입니다. 자, 밑에 건 뭘까요? 실제 배아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자, 여러분들 결론 내려보세요. 자, 물고기 닮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저녁 시간 늦어져요. 자, 닮았어요? 자, 이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성형을 했잖아요. 에? 이 커다란 배를 완전히 지원했잖아요. 이 성형술을 제 배에도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에 병아리 닮았습니까? 유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소 더 추가를 했죠. 자, 그 다음 닮았습니까? 요 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깔간에 버린 거죠. 자, 진화론자가 제시한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유사성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뭐 했어요? 추가하거나 삭제를 한 조작한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포샵한 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진화론자 중에 스테반 굴드라고 하는 그 하버드 대학교 고생물학자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한 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교과서에서 이 그림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온 무심함에 대해 뭘 금치 못한다고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뭐 해야 한다? 부끄러워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진화론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논문이 사이언스지라고 아시죠? 거기 한번 내면 이 가문의 영광이에요. 사이언스지에 1997년에 이 논문이 실렸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대로 스캔해서 지금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이 논문의 결론이 뭐냐면 이것은 생물학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사기로 판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더 뒤져보니까 텍사스주에서는 2003년에 생물 교과서에서 이 해켈이 제시한 이 진화론의 증거들을 뭐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출판전이 뭐 하라?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고 혹 교과서에 실게 되면 이게 뭐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래요? 오류다 하는 것을, 잘못된 증거, 틀린 증거를 제시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이 중학교 3학년 과학생물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목이 뭐예요? 수많은 생물은 어디에서 왔는가? 자, 과학책에서 배우고 있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책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생물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맞습니까? 자, 근데 과학책에서는 이것에 대한 해답이 뭡니까? 모든 생물은 진화되어 왔다고 가르칩니다. 스탠리 밀러 실험 아시나요? 이거 중3 과학교과서라니까요. 이제 중1, 2학년들은 저한테 잘 배우면 돼요. 자, 요게 보니까 물질에서 우연한기에 최초의 생명체로 진화되어 갔던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이렇게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실험이냐면, 자, 이게 뭐죠? 자, 지구가 있는데 최초의 지구를 과학자들은 원시지구라고 해요. 원시지구. 자, 그러면 원시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과학이 별거 아니라니까요. 자, 원시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를 뭐라 한다고요? 네, 원시대기. 좋아요. 그때 과학자들이 스탠리 밀러 시대에 그때 세 종류를 얘기했습니다. 메탄, 수소, 암모니아가
원시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밀러가 어떻게 했을까요? 원시 대기를 요 안에다가 실험 장치에다 그대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번개와 같은 현상을 일으키려고 고전압 방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6일 정도 지난 다음에 냉각 장치를 통해서 냉각을 시킨 다음에 검출을 했어요. 자, 뭐가 나왔을까요? 아미노산이 나왔습니다. 자, 뭐가 나왔다고요? 자, 단백질이 나왔다고요? 아니에요. 뭐가 나왔다고요? 한 개의 단백질이 되려면 한 10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질서정연하게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한 개의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 같은 것을 유기물이라고 해요. 유기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유기물.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옛날에 썼어요. 대학원생 때. 이분이 1996년에 셀이라고 하는, 세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에다가 고백을 했어요. 뭘 고백했냐? 선생님이 제가 읽어보니까 첫째 이 얘기를 합니다. 야, 밀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원시지구의 대기를 정확히 뭐한 거 아니다. 반영한 거 아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나 하면 지금은 메탄, 수소, 암모니아는 지구를 덮은 적이 없다고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덮은 적도 없는 대기를 어디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실험 장치에다 집어넣고 실험해서 아미노산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가정이 잘못됐으면 결론도 어떻게 될까요? 100% 틀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학자들이 뭐로 가정하냐면 질소 아시죠? 질소? 질소하고 뭐예요?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예요? H2O. 수증기. 이걸로 지금 원시대기 가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생명체가 살려면 무슨 원소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근데 산소가 없잖아요. 왜 산소 안 집어넣었을까요? 자, 아미노산 만들어졌어요. 자, 걔가 산소하고 딱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화돼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집어넣지 않은 겁니다. 자, 근데 이분이 뭐라고 밝히죠? 산소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지구 초기 암석에서는 산소가 얼마만큼 있었대요? 충분히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 두 가지를 고백하면서 자기 실험이 어떤 실험이라고 밝히고 있죠? 자기 실험은 잘못된 실험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언제 밝혔어요? 96년에 밝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까 1993년에 타임지에서도 이 문제를 실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생명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렸냐면 밀러의 실험에서 얻어진 아미노산으로는 뭘 만들 수 없다.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94년이죠. 그때 스페인에서 생명의 기원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자, 그때 내린 결론은 뭐죠? 밀러가 실험한 대기는 원시 지구를 덮은 적이 있다 없다? 없으며 이 실험은 어떤 학설이다? 잘못된 학설이라고 과학자 단체에서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밀러가 2년 뒤에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셀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다가 자기 실험 잘못됐다고 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왜 여전히 교과서에 실려 있을까요? 자, 답할 수 있는 친구. 자, 과학자 사회에서는 이미 이거 폐기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중고등학교 과학교과서에 계속 실려 있을까요? 자, 친구. 아, 우리 맞았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아, 훌륭합니다. 자, 지금도 사실은 전 세계 생화학 교실에서
이 실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화학진화 실험.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보다 더 나은 실험이 없는 거예요. 밀러가 물론 잘못된 가정하에서 실험한 거, 잘못된 결론을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밀러 실험보다는 더 나은 실험이 있다 없다? 아직 한 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밀러의 실험이 잘못됐다 해서 교과서에서 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되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실험을 한 가지라도 제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럼 진화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집필하는 교수님들이 이미 스탠리 밀러 실험 잘못된 실험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교과서에 실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할 만한 다른 이론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거 싫지 않으면 물질에서 생명체로 진화됐다는 화학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실험이 한 건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대학생들 교과서를 여기에 스캔했는데 대학생들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 밝힙니다. 자, 뭐라 합니까? 유기물에서 생명으로 발전한다는 경로는 일반적으로 뭐하고 있는 생각이래요? 믿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실험적으로 증명된 것이래요, 아니래요? 네,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학교과서 선생님 그대로 스캔했습니다. 자, 여기에 박스 친 것 중에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 맞습니다. 원시대기에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간단한 물질을 집어넣었다 했죠. 자, 근데 원시대기의 가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구를 덮은 적이 없는 대기를 집어넣고 실험했는데도 원시대기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와 같은 물질을 집어넣었다고 뭐하고 있죠?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 예, DNA하고 RNA 성분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물질에서 우연한 기회에 DNA 만들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해 바로 노벨 생리학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DNA, RNA를 합성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자, 스탠리 밀러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게 뭐라고요? 아미노산이라니까요. 아미노산.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지금 제가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는데, 자, 첫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어쨌든 증거예요? 조작된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는 어떤 증거입니까? 잘못된 가정으로만 잘못된 결론입니다. 자,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면서 이 종의 기원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나의 이론, 자, 이 이론은 무슨 이론을 얘기하죠? 진화론, 점진적인 변화에 의한 진화가 사실이라면 수많은 중간 단계의 변이종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한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 진화돼 갔다면 중간에 무수한 뭐가 있을까요? 점진적으로 변하는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중간 단계 화석은 어떤 거 제시되죠? 자, 시조새 또 어떤 게 제시되죠? 생각 안 나요? 예? 자,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중간 단계 화석으로 어떤 중간 단계 화석 여러분들 책에서 배웠습니까? 새, 예, 시조새. 예, 계속 반복이 돼요. 또요. 자, 진화론이 진짜 맞다면 중간 단계 화석이 많아야 할까요? 적어야 할까요? 지구상에 수없이 많아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과학 교과서에서는 중간 단계 화석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자, 너무나도 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책 지면이 너무 적으니까 어쩔 수 없이 대표적인 거 한 개만 제시할까요? 아닙니다. 과학계에서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을 제시했었어요. 근데 더 연구되면서 그게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란 게 밝혀지면서 계속 책에서 삭제됐던 겁니다. 수많은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시조새조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 시조새를 붙였어요? 진화론자들은 공룡과 같은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되었다고 가르치죠. 자, 그러면 공룡에서 새로 진화되는 첫 번째 단계니까 뭐라 붙였어요? 새의 뭐다? 시조. 그래서 시조새라 붙인 거예요. 자, 근데 이 화석을 보니까 먼저 새니까 뭘 갖고 있을까요? 날개가 있고 깃털이 있겠죠. 근데 새인데 부리에 뭐가 있는 거야? 이빨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개에 뭐가 있어요? 발톱이 있는 거예요. 자, 요 두 가지 특징은 뭐의 특징이에요? 공룡의 특징이고. 자, 근데 시조새는 보니까 새의 특징도 있고, 무슨 특징도 있고? 공룡과 같은 것의 특징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새라고 중간 단계 화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과서에서 표현했던 건 뭘까요? 자, 시조새니까 깃털이 있겠죠. 자, 그렇지만 잘 나는 새로 표현했을까요? 잘 날지 못한 새로 했을까요? 시조새니까 뭐는 갖고 있지만, 날개나 깃털은 있지만 잘 날지 못하는 새로 지금까지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 그 페두시아라고 하는 조류학자가 쓴 논문을 읽으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충류에서 조류까지 진화를 보여주는 화석은 전혀 없다. 시조새는 중간 단계가 아니라 완전한 새다. 왜냐하면 그것의 깃털이 공기역학적으로 부상하여 날 수 있는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뭔 얘기예요? 1979년에 조류학자들이 잘 나는 새인지 잘 날지 못하는 새인지 무엇을 보면 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깃털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깃털 보이죠? 자, 근데 깃대를 중심으로 이 깃털들이 어때요? 길이가 대칭적이에요? 비대칭적이에요? 자, 비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어야만 공기역학적으로 뜰 수 있대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칭적인 깃털을 갖고 있는 새는요? 뜰 수 없으니까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시조새의 화석을 보니까 대칭적이었을까요? 비대칭적인 깃털이었을까요? 자, 그것만 봐도 시조새는 어떤 새입니까? 완벽하게 잘 나는 새다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이거 언제 알았어요? 1979년에 알았죠. 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욥기 3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하계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타조는 나는 새예요? 날지 못하는 새예요? 날지 못하는 새예요. 자, 학은요? 잘 나는 새죠. 자, 하나님 뭐라 하셔요? 타조의 깃털하고 학의 깃털이 같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요게 보시면 타조의 깃털은 무슨 깃털이죠? 대칭적인 깃털입니다. 자, 학의 깃털은요? 비대칭적인 깃털이에요. 과학자들은 1979년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성경은 언제 얘기하고 있죠? 3500년 전에 잘 나는 학의 깃털하고 날지 못하는 타조의 깃털은 같지 않다. 다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84년에
이 시조새의 권위자들이 모여서 국제 시조새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결과를 논문지에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시조새에 대한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취합하였다. 최종 합의된 선언은 다음과 같아. 시조새는 날 수 있는 새의 일종이었으며 근대 새의 조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4년에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시조새는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라고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다. 2012년 우리나라에서 9시 뉴스에 2번이나 등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과학자 131명이 교과부에다가 청원을 냈어. 자, 청원 내용이 뭐죠? 중고등학교 과학책에 실린 시조새 내용이 틀렸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조새는 뭐가 아니다.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라고 학계에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과학책에 있는 이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교과부에 있는 관리가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인지 아닌지 결론 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그런 지식이 없죠.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를 만드는 과학교과서 7종 지필진, 그러니까 7개 출판사에다가 지필진들에게 이 청원서를 보낸 겁니다. 그때 우리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영어로 된 논문들을 전부 우리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청원서를 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과학계에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 아니라고 발표가 됐으니까 이거 우리 교과서에 비과학적인 내용이 여전히 들어가 있다. 이거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필진들에게 보내고 당신들이 검토하고 답변서를 써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 관리는 뭐만 한 거예요? 그 답변서 전부 취합해서 지금 과학자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그걸 이제 제가 지금 그대로 스캔해서 올린 겁니다. 자, 교학사는 뭐라고 답변서를 보내왔죠? 학술적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교과서 내용에는 시조새 관련 내용은 뭐하지 않았대요? 서술하지 않았으나 존재 자체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뭐만 실었대요? 그림만 실었대요. 자, 이거 잘한 겁니까? 아니, 시조새가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라는 결론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내용은 삭제했대요. 자, 그럼 뭐도 실으면 안 돼요? 그림을 실으면 무슨 오해를 살까요? 시조새 중간 단계 화석인가 보다는 뭘 줄 수 있습니까? 오해를 줄 수가 있죠. 다행히도 이 교과서에서 그림도 삭제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교사들의 지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겠답니다. 시조새는 더 이상 공룡과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라는 데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이렇게 쓰겠다는 겁니다. 금성출판사에서는 시조새 내용 삭제하겠다. 천재교육에서도 시조새 내용을 삭제하겠다. 상상아카데미에서도 삭제하겠다 했습니다. 자, 7개 출판사 중에서 몇 개 출판사가 삭제 결정했을까요? 6개 출판사에서 삭제 결정했습니다. 단지 한 개만 좀 더 두고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시조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여전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과학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자로서 왜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들 이미 폐기됐는데 왜 자꾸만 교과서에 실을까? 선생님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리차드 루언튼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론자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그 뉴욕 리뷰 오브 북스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글을 실었습니다. 그 글을 실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 진화론자들은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뭐에 어긋나더라도요?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진화론적 과학적 주장들을 고수하기로 뭐 했대요? 작정하였다. 이는 진화론적 과학과 초자연적인 과학. 자, 초자연적인 과학은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과학이죠. 자, 누구를 인정하는 과학입니까? 이 우주와 우주 만물을 설계하고 만드신 창조주를 인정하는 과학이에요. 그 과학과의 진정한 뭐라는 거예요? 투쟁을 이해하는 열쇠다. 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진화론적 과학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뭐가 있을지라도요?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실증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공허한 뭐에 지나지 않는다로? 공허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물질주의에 헌신하고 또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방법론이 아무리 뭐할지라도요? 반이성적이라도 우리의 사고체계가 우리와 다른 사고체계와 비교했을 때 아무리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물질론에 기여한 연구체계와 물질적 설명을 가능케 하는 일련의 개념들을 계속 뭐 해야 한대요?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물질주의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발을 과학의 문 안으로 들여놓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허용할 수 없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잠시 멍했습니다. 자, 왜 제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최고의 대학의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네. 상식에 어긋나고 그 다음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지라도 또 증명이 되지 않은 아주 공허한 이야기일지라도 연구 방법론이 반이성적이고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계속 뭐예요? 진화론적 과학을 계속 고수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폐기가 되더라도 개념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지 않으면 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의 실체가 뭡니까? 진화론의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뭐하지 않으려고 하는 창조주로 믿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탄의 아주 간사한 전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세상신은 사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혼미케 한다. 혼미케 한다는 얘기는 아주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단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과학 이론, 허구적인 과학 이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혼미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마음을 뭐하지 못하도록, 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쓴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은 동물학자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화가 실제로 발생한다고 보여지거나 또는 논리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유일한 대안, 즉 특별한 창조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동물학자들이 진화론 대부분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죠? 근데 뭡니까? 진화가 실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진화론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때문일까요? 자, 그러지 않는데도 왜 진화론을 그들은 받아들일까요? 자, 진화론 틀렸다 폐기시키면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이 특별하게 설계돼서 창조됐다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분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진화론자 선도주자인데 이분이 영국에서 무신론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영어를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probably no God. 아마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Now stop worrying. 걱정을 멈추고 뭐 하래요? Enjoy your life. 너의 인생 너의 것이니까 즐겨라. 자, 이분이 뭘 얘기해요?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하지 말란 거예요? 이제 걱정을 멈춰란 거예요. 죽음에 의해 심판이 있다. 죽음에 의해 심판받고 지옥 간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너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너의 인생은 너의 거니까 너 마음대로 뭐 하래요? 살으란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울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뒤집어 놓으니까 이 사람도 뭘 믿고 있습니까? 자, 거꾸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뭐 할 수밖에 없대요? 지금 이렇게 해서 하면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자, 그러면 내 일생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도 이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다면 내 인생 내 것처럼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라면 죽음에 의해 내 영혼은 누구의 심판대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 그거를 이분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던지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믿는 친구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믿는 친구들에게 먼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 성경에서 밝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화론의 실체 허구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시간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책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진화론의 과학적인 증거들은 과학적으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미 폐기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허구적이고 이미 폐기되어진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에 의심과 갈등을 참으로 일으키며 복음을 전해줘도 마음을 열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온 사랑하는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들이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이 지난 오늘부터 생긴 의심과 갈등을 해소하여 주시고 성경과 또한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들을 그들이 면밀하게 살펴보고 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